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니플코인입니다. 니플코인 차트상 폭등에 임박했다 라고 합니다. 2달러에 기대할 수도 있겠다. 자, 엄청나게 기분 좋은 소식인데 많은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2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1달러만 올라가도 좋겠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당연하죠. 지금 1,000원도 돌파 안 했는데 2달러가 웬 말이냐? 당연히 이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니플코인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니플이 급락한 다음에 미국의 거래소 내에 니플의 거래량 자체가 SEC 소송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거래량이 회복했다는 건 그만큼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자, 리플이 급락했던 이유 또한 다른 방법이었죠. 어떻게,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리플이 문제가 있어 떨어졌던 게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경기 침체 우려, 아래 공포라고 하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면서 미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니플한테 문제가 발생돼서 니플만 떨어졌던 게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들이 모두 하락하는 그 부분에서 니플 또한 같은 하락세를 보였다. 근데 니플한테 강력한 약점이었던 SEC가 이제는 강력한 상승의 호재성 이벤트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SEC와 니플이 3년 동안 계속적인 법정 공방을 통해서 니플 코인이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SEC랑 니플 이제 곧 해소가 될 것이다. 결론을 지을 것이다. 라는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니플 코인을 800원대 매수하셨던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니플 코인은 1,500원 이상이신 분들, 2,000원 이상이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니플 코인은 완벽한 바닥 구간을 확인하면서 재차 반등 구간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단가의 매수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안정적인 수익 구간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리플코인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갖고 떨어졌습니다. 자, 1,000원을 돌파했던 시점을 뒤로하고 긴 시간 하방 압박 갖고 내려왔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550원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가졌고 이때 왜 반등했습니까? SEC랑 니플이 조만간에 합의를 할 것이다. 비공개 회의를 한다더라.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 기대감을 가져오게끔 만들었죠. 근데 다시 한 번 더 하방 압박을 가져왔습니다. 이때는 왜 가져왔습니까? 니플 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도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결과치를 만들어냈다는 거. 근데 그냥 하락만 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락했다가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니다. 경기 둔화다. 이런 말과 함께 재차 반등 구간을 가져오고 있는 게 니플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반등 또한 니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들이 모두가 다 반등 구간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니플코인 우리 어떻게 매수와 매도 시점을 가져가야 될까? 지금이 완벽한 반등 구간이고 SEC랑 리플이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얼만큼의 비중을 들어가면서 내 매입 단가 높다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이 부분 또한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수익 구간일 때는 어느 정도의 매도를 잡아야 될까? 수익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매수든 매도든 비중을 나누어서 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오늘 영상에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넣어주신 것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함께 만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부터 먼저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니플 하루 만에 2주간 상승했던 분을 모두 다 반납했다, 급락했다 라고 합니다. SEC 소송,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굉장히 주식감을 높이고 있다. SEC 소송은 말 그대로 니플한테 엄청난 아픔을 갖고 왔던 게 바로 SEC입니다. 자,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니플,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시장에 압박감을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서 법정 공방이 얼만큼 일어났습니까? 3년 내내 법정에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게 니플과 SEC였습니다. 자, 3년 동안 니플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암울했죠. 자, 보시면 니플 주봉으로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판단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2022년도부터 2023년도 현재 시점까지도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추가적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무엇을 말하죠? SEC와 니플 간의 빠른 합의점이라든지 결론이 나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얼마입니까? 바로 1000원 라인이에요. 이 1000원을 돌파하자마자 확실한 슈팅 구간 나올 거고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 변곡점이 나온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이 SEC가 얼만큼 큰 악재였는지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악재가 해소가 된다. 가장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로 바뀐다는 것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이번 8월 8일 날 SEC랑 비공개 회의를 한다더라. 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SEC 홈페이지거든요. 홈페이지에 8월 8일 날짜 비공개 회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비공개입니다. 비공개라는 건 뭡니까? 또 다른 힌트를 안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어떻게 결론 지을 것이다. SEC가 졌다. 기각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어떠한 합의점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한테 아무런 힌트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하방 압박 가져오는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SEC랑 리플이 어떠한 회의를 하느냐, 이 비공개 회의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지만 이 부분보다도 SEC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최근에 말씀을 드렸지만 SEC의 미국 기관이라는 것도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미국 기관인 CFTC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SEC가 이야기했던 전체 코인들의 80% 이상은 다 증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SEC의 힘이 많이 약해진 모습을 다른 기관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고 이 CFTC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코인 시장에 관할권을 주세요. 우리가 직접 관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있으면 뭡니까? 말 그대로 SEC는 이제 코인 시장의 ETF권은 승인해 줄 수 있어도 전체 코인 시장에 관여할 수 있는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SEC와 니플 코인 얘네가 싸울 이유가 없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전체 코인들 중에 80%가 증권이 아니라고 하는 미국 기관이 있다라는 건 당연하게도 SEC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바이낸스 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낸스 건에선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미국 법원은 SEC가 바이낸스에 소송했던 거 대부분 소송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근데 바이낸스가 판매했던 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각 처리할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국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거,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건 말 그대로 SEC가 그만큼 힘이 많이 약해졌구나. 그도 그럴 것이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데 해리스와 트럼프가 한바탕 붙습니다. 근데 이 해리스는 민주당이고 트럼프는 공화당이죠. 자, 민주당 지금 현직 대통령은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이 직접 임명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현재까지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바이든은 사퇴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SEC 위원장의 힘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말 그대로 2025년도에 SEC 위원장은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시장은 SEC가 확실하게 낮아졌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공개 회의 결과를 듣고 움직인 것보다도 SEC의 현재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결과치를 만들어낸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면 현재 시장에 비트코인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그 부분도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보시죠. 자, 비트코인 급락기에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갖고 왔던 건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 급락기에 누구는 보유량을 늘렸다고 합니다.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이 늘렸는데 고래가 누굽니까? 개인입니까? 절대 개인일 수가 없죠. 기업이고 기관인데 이러한 아이들이 보유량을 늘렸다. ETF 투자자는 매도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ETF 투자자 또한 비중을 늘렸습니다. 자, 오늘 날짜 나왔던 속보 내용 보시죠. 전날 ETF에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는 9,69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되었고 블랙록 이더리움의 ETF에도 마찬가지로 1억 정도의 순유입된 부분을 보여줬다. 이게 오늘 날짜로 나왔던 속보 내용이거든요. 자, ETF에 거래했던 그 부분들 뽑아도 계속적으로 순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고래들은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을 이용해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다는 거.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는 40만 비트코인을 추가했고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주기영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확실하게 시장 전망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물론 단기적으로 시장 압박을 가져오고 있는 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자,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됐는데 근데 이렇게나 코인이 떨어질 게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는데 경제 캘린더를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이게 지난 8월 2일부터 나왔던 이벤트 내용이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내용이었습니다. 자, 8월 2일 날 우리가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농업 고용지수가 176K를 예측했지만 114K로 엄청나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죠. 자, 미국의 연준은 어떤 데입니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아이들이에요. 말 그대로 경기 상황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면서 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 연준입니다. 힘이 셀 수밖에 없겠죠. 근데 미국 연준이 항상 했던 말이 뭐예요? 경기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왜? 노동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라고 했는데 노동시장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경기는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장은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 근데 지난 8월 5일 날짜로 서비스업 구매자 지수 또한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50 이상을 보여줬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 경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장을 다시 끌어올렸다는 거. 이거는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또한 똑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다우가 0.76, 나스닥이 1.03, S&P 500이 1.04를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론 상승과 하락을 요렇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 경기 침체 우려가 완벽하게 해소가 된 게 아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어떠셨습니까? 오늘 날짜라도 상승하고 있어서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바닥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려면 아직까지 시간은 필요합니다. 바닥을 돌파하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시점을 우리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될까?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건지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전에 또 많이 올라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박스권 안에 있을 때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코인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으면 문자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카톡방 주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 하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 무조건 만든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